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아유, 왜 이렇게 내려가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특정제도, 지금 똑같이 특정제도로 말하고 있는데, 특정제도가 뭐예요? 내용증명입니다. 그쵸? 그리고 내용증명의 특징, 그리고 내용증명의 기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다? 이거는 뭐죠? 예를 들어라는 말, 예컨대, 뭐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문에서 해설을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내용증명의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앞은 뭐예요? 내용증명을 소개하는 거죠. 내용증명을 소개하려면 내용증명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용증명의 특징을 이야기해야겠죠. 이 앞에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겠냐? 에, 예를 들어 나왔죠. 사실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예를 들어라고 말을 해도 사실 답이 될 수는 있었을 건데 둘 다 특징에서도 이러한 특징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기능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1번이 완벽하게 답인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 흐름을 잘 잡으면 이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풀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힘들어서 여기에서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1번 답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형성 배경? 내용 증명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말을 해줬어요? 어떻게 발달해야 하는지 말 안 해줬잖아요. 내용 증명의 문제점과 한계를 다양한 측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한계는 있었겠죠. 내용 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지만 그게 한계인지 아니면 그냥 특징인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지도 않고 특정 제도, 이 내용 증명이 실시되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 아니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제도, 내용 증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그 속성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있기는 있었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쨌든 이걸 해야만 소멸시효가 없어지지 않고 이걸 해야 어떠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글을 읽으면서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은 정답을 내는데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의 흐름을 정리하거나 지문을 읽는 그런 연습을 되게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이 흐름 문제, 흐름 파악 문제의 풀이 시간이랑 정답률입니다. 1번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죠. 윗글의 내용 일치. 내용 일치니까 당연히 이제 수신인이 수신 내용 질문을 받은 수신인, 심리적 부담감 이런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방문 판매 청약초라. 이거 제가 지문 설명하면서 이게 선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선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은 서면을 수신인이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방문 판매의 경우는 서면을 발신인이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맨 마지막 문단이었나? 거기서 분명히 봤어요. 그쵸? 내용 증명. 이거 찾아볼까요, 그냥? 이 1번이랑 2번 찾아볼게요. 이거 사실 다 기억이 나긴 하는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죠?
이게 1번 선지의 답이었고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방문 판매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자,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가 여기 세모 치면서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둘을 섞어버리면 틀린 말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지문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방문 판매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다. 발신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발송한 날부터.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 내용 증명 발송 직후 발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체국에서 발송 우체국에서 본인임을 입증하고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3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2번 선지랑 3번 선지를 지문의 맨 마지막에 위치를 시켰네요. 그리고 4번 내용 증명을 위해서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사부 제출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분은 발신인이 갖고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분은 그 수신인한테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내용 증명. 이게 뭐예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이게 뭐예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시효인 거죠. 그쵸? 시효가 지난 후에 발송한 내용 증명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근데 5번 선지를 조금 추론이 필요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갔냐. 자, 여기죠. 여기에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말했지 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한다는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5번이 답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말을 길게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